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뉴스가 나왔네요. 고용률이랑 실업률 이런 게 발표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 소식은 테슬라가 지금 반값 테슬라죠. 모델 2가 이제는 모델 2 생산을 폐기하겠다 이런 소문이 나왔고, 머스크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발표 날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 2를 왜 폐기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그거를 중국 전기차 비아디랑 한번 비교해드리면서,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이 저가 브랜드는 중국 전기차가 싹 잡아 나가겠구나. 이 점유율에서는 물론 테슬라도 많이 팔겠지만 중국 전기차가 결국은 전 세계 점유율을 다 쓸어 모으겠구나, 이런 예상을 왜 하는지, 제가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이게 나왔는데, 보면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또 실업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의 완전 고용 형태죠. 완전 고용 정도의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변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이게 30만 3천 건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미국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0만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추정치 20만 개보다 훨씬 올라갔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업률도 3.9에서 3.8로 떨어져서 경제가 지금 계속 좋다, 연착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간 부문 일자리, 이걸 볼 수 있는 비농업 고용 지수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게 1월부터 25만 6천에서 지금 2월 27만, 3월에 30만 3천 개까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매우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거의 0.1 낮아진 3.8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는 진짜 좋고, 만약에 내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나간다 하면은 바로 고용될 수 있는 지금 일자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용, 실업률, 임금 이런 게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미국 증시 경착륙한다, 미국 경제 이제 금리 때문에 경착륙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랑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역시나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시장을 매번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몇 번 한다, 금리 인상 몇 번 하고 이제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금리 인하를 7번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3번 한다고 했다가 1번 한다고 했다,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시장 예상도 다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 채권 투자를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 쉽잖아요. 지수 추종 그냥 그것만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S&P 500 이 지수 추종 있잖아요. 이거 꾸준히 그냥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장을 예측을 해서 채권에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이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확률도 이렇게 갑자기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55.2에서 이렇게 늘었는데 55.2였는데 이제 50.8로 내려왔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오히려 46.8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30%에서 한 달 만에 46%까지 올라갔다.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예측하면 안 되는구나. 금리 인하를 예측해서 TMF나 아니면은 채권 ETF에 투자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TMF 같은 거 그거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브렌트유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그것 때문에 더 줄어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하고 3번 한다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상이지 또 이제 현실은 또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 지금 유가도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이란이 이제는 이러면 내주 예상 곧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중동의 상황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섣불리 인하를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완전하게 잡힌 건 아니거든요.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거는 좋지만, 임금도 좋지만
아직은 그게 좋다고 하면은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유가는 또 오르고, 만약에 우리가 고용률이 좋으니까 결국 소비력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섣불리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조금 이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TMF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들, 국채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침체로 빠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TMF만 왕창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미국 증시는 지금 연착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익률도 마이너스다. 올해 들어서 TMF가 이게 제일 위가 TMF거든요. TMF는 마이너스 21%고요. SOXL, 속슬이거든요. 속슬은 플러스 55%. 그 다음에 TQQQ는 플러스 24%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말씀드리잖아요. 금리 인하 한다고 해도 TMF 수익률이 안 좋다. 3배 할 거면 그냥 속슬이랑 TQ, 특히나 TQ를 하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TMF 굳이 이걸 왜 하냐, 이거 뭐 유튜버들도 얘기하는데 그런 유튜버들 보지 마세요, 제발. TMF 이거 얘기하는 유튜버는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왜 투자하나, 채권을 투자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맞춘다,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뭐 증시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필반나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존보님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늦춰졌는데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까 미국 시장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고용률이랑 그 다음에 뭐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실업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다는 것은 곧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이 주가도 또 오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오르는 겁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 자체가 좋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오르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요 주식들 보면은 엔비디아나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올랐고요. 메타가 요즘 잘 오르네요. 메타가 또 3.21% 올랐고, 아마존이 2.81%, 테슬라는 3.63% 마이너스 됐네요. 지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런 페이스북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안 좋죠. 테슬라만 마이너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아까 뉴스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해석해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지수 한번 보면은 지수 ETF QQQ나 뭐 S&P 500 지금 보면은 거의 조정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거의 뭐 이제는 21선 타고 그냥 가고 있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진짜 강력하다. QQQ도 그렇고 계속 강력하다. 그런데 QQQ는 조금 살짝 61선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61선 만약에 터치를 하면은 이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스파이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3배 레버리지로 가면은 이 등락이 크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한 번씩 3배 레버리지 TQQQ랑 속슬 내려올 때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안 가고 미국 증시는 진짜 강하게 가고 있다. 뭐 나스닥 100이나 뭐 TQQQ, 속슬, SOXX, 스파이 이렇게 나와 있고, SCHD 뭐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당 성장주는 50대 이상,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20, 30대, 40대 분들은 제발 좀 배당 성장주 이거 왜 조회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노력 없이 여러분들이 배당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 배당 성장주는 40대 이하, 그러니까 50대 이하는 하지 마셔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 추종이나 뭐 이런 ETF, 좀 성장 가능성 있는 ETF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당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걸로 뭐 파이어 한다, 뭐 이런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파이어를 뭐 월 500만 원만 벌면 내가 파이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살다 보면은 월 500 벌다가도 600, 700
들어갈 수도 있고 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저거 투자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매월 500밖에 안 들어와.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저는 500, 600 뭐 배당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또 일해서 또 500, 600 더 벌어서 월 1000, 월 2000 뭐 이렇게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성향 차이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좁히지 마셔라. 특히나 50대 이하이신 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괜히 이 배당주에 투자해놓고 파이어 하겠다 이런 걸로 가둬놓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더 많이 성공을 하시고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뭐 피터 린치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투자자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다 돈이 많으신 분들인데 계속 끝까지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성장주로 이거 뭐 500씩 받아서 뭐 은퇴를 한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는다. 이 은퇴하신 분들만 배당 성장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와 치열한 경쟁 속에 저가형 자동차, 그러니까 모델2를 계획 처리했다. 뭐 이런, 루머가 로이터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약 25,000달러로 시작되는 가격 있잖아요. 모델2 저가형 모델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왜 모델2 반값 테슬라를 왜 원하냐? 왜 원하냐면 지금 뭐 캐즘 그러거든요. 캐즘이란 게 뭐냐면 이제는 매니아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골짜기가 생기는 뭐 주가나 산업에서 이 성장률에 골짜기가 생기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버티는 산업들이 올라가면서 대중화가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딱 그 시기인데 지금 보면은 대중화로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져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2를 이 시점에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은 지금 테슬라가 모델2를 폐기하고 오히려 소형 자동차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개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이거를 들은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로이터 is lying again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또 거짓말 친다. 또 사기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온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게 로보택시가 이제는 나온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로보택시가 이게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다는데 만약에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센세이션 한 겁니다. 왜냐? 로보택시는 그 우리가 말하는 택시 산업 있잖아요. 택시 산업. 그거를 자동화로 사람 없이 시킨다는데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택시 기사라는 직종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되면 로보택시, 로보택배, 로봇드론, 로봇 화물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로봇 배달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배달 뭐 운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화물 이런 로봇 버스도 나오면은 버스 뭐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운전하는 운전직들이잖아요. 운전직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 로보택시에 이것만 진짜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진짜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테슬라의 이 주가는 예측을 못 하겠다. 테슬라의 이 주가는 지금이 이 가격대에 내가 왜 못 샀을까? 나중에 지나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처럼 막 900달러까지 가면은 와 164달러대 이런 기회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뭐 반값 테슬라가 왜 파기됐냐 이런 얘기 소문이 돌았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보면은 내부적으로 지금 이 반값 테슬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MV91이라고 이 차량을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H422 이걸 언급했다고 말했어요. 이거를 폐기했다. 이 부서들을 여기에 관한 추가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종료된 거 아니냐. 테슬라 모델 2의 반값 테슬라가 종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믿어봐야겠죠. 테슬라 CEO가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테슬라 CEO가 테슬라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니까 그냥 일단은 믿어보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 미국의 또 다른 큰 희망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특히나 제조업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쇠퇴하고 있는 게 제조업인데, 그나마 이 제조업, 전기차 제조업에서 테슬라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애플도 그렇지만 애플도 중국 지금 저가 폰에 밀리고 중국 스마트폰들이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애플의 주가가 조금 힘들어지고 애플의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해졌죠. 근데 테슬라도 지금 중국 전기차가 계속 치열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 모델 2도 폐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증을 해주는 게 비아디거든요. 비아디가 진짜 이 비용 면에서는 테슬라도 비아디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한번 몇 번 드렸는데, 이 비아디는 전체를 다 합니다.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랑 배터리만 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철도 운송, 비아디의 스카이레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철도 운송으로 좋은 중국의 내륙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있다. 자동화도 하고 있고, 자체 배터리도 만들고, 광산도 자체 제어하고 있고, 자체 칩, 비아디 전자에서 만들고 있고, OLED, LED를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EPS, EPB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USS 라이다, 카메라스 이것도 또 비아디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을 비아디처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 그러면은 비아디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아디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테슬라가 모델 2를 폐기를 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도는 이유는 아마도 비아디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한 이유는 아마 샤오미 때문이 아닐까, 이런 지금 추측이 저는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뇌피셜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저가 브랜드가 왜 중국이 강하냐면,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가 못 들어가는 가격대에서 그 나라에서 이미 중국 돌파해서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나 동남아나 아니면 중남미, 아프리카 이쪽은 소득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많이 못 사요.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못 사는데 테슬라보다 싼 가격대에 전기차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돌핀이 596대, 그다음에 실이 295대, 그다음에 아토3가 241대를 판매해서 지금 뭐 비아디는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극복하기 위해서 12월에서 1월까지 태국에 많은 자동차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돌핀, 네타, MG, 테슬라 모델 3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온, 그 다음에 D8, 비아디, 아이온, 이게 다 중국 브랜드거든요. 이게 다 중국 브랜드입니다. 테슬라 빼고 보세요. 이 테슬라 빼고 전체가 다 중국 브랜드다.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들은 죄다 다 중국 브랜드다. 테슬라 빼고 지금 비아디, 네타, MG, 아이온, D8, 그다음에 비아디, 아이온, 비아디, 그다음에 오라 쿠켓, 그다음에 볼보도 중국 거죠. 볼보, 그다음에 오라, 볼보, MG. 다 테슬라 모델 Y만 빼고 다 중국 모델이 태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전기차 순위에서 보면은 태국의 시장을 싹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핀 미니라고 해서 시굴 갈매기 모델이죠. 이게 칠레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해치백 디자인과 매우 안전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자랑하는 비아디의 돌핀 미니는 현대 도시 이동에 이상적인 가격의 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1000만원대 이 전기차가 한 300km에 400km 달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런 칠레나 이런 쪽에서 팔릴 수가 있거든요. 이 남미 국가들은 소득이 뭐 1만에서 2만 불 이렇게 되잖아요.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아디는 그걸 해내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쪽 남미 이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뭐 이런 완전 저가 브랜드도 하고 있고요. 비아디 브랜드에서 덴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덴자라는 브랜드는 벤츠랑 같이 투자를 해서 있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아디의 EV 브랜드 덴자는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있잖아요. 여기 중심부에서 이 덴자에서 나오는 뭐 세단이라고 하죠. 세단이라고 해야 되나, SUV라고 해야 되나, 이 신차량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이게 무슨 차야 하면서 보러 왔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중국 차인데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중국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고, 유럽 사람들은 그냥 중국 차도 괜찮으면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츠랑 합작을 해서 이 덴자 브랜드가 나왔는데, 야, 고급 전기차 브랜드라고 합니다.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지금 나와서 이제 뭐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 팔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격대는 보면은 덴자 N9, N7 이게 지금 41,700달러에서 20% 하락한 33,150달러 여기로 시작하는데,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에서 36,482달러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 이거죠. 이제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대단하다. 근데 뭐 라이벌을 뭐 지금 뭐 포르쉐로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었죠. 이게 과연 잘 팔릴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이런 가격대까지 비아디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비아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형 자동차로 완전 초저가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브라질에서 버스도 만들고 있어요. 버스도 비아디 버스가 10년 전부터 유명했거든요. 전기버스로. 그래서 이 전기버스로는 미국도 들어가고 있고, 뭐 캐나다, 호주, 전 세계 뭐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도 이미 비아디 버스가 들어가고 있고, 이 브라질에서도 비아디 버스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이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버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또 야심차게 노리고 있는 게 픽업 트럭입니다. 비아디가 지금 픽업 트럭이 이 위장막을 쓰고 계속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픽업 트럭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픽업 트럭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외국이나 이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이런 데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픽업 트럭을 좋아해요. 여기 뒤에다가 뭐 싣고 갈 수 있고 이런 다용도 차량으로 좋아하는데, 이 픽업 트럭의 가격이 만약에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나오는데 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엄청나게 센세이션 할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이 나왔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아디에서 이 뭐 1, 2년 뒤에 픽업 트럭이 나온다고 하면은 2, 3천만 원대에 나온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많이 팔리겠구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살려고 하겠구나. 남미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는 워낙 잘 팔릴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어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국 전체적인 지금 경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면은, 앨런 의장이 지금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방문 목적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력, 그러니까 과잉 캐파시티죠.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서 제조업 강국이 중국이잖아요. 제조업, 세계의 제조업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데가 중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의 제조업을 키우고 싶다. 너무 우리가 금융으로 가서 약간 제조업이 많이 쇠퇴를 했었고, 제조업이 거의 다 몰락했잖아요.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소도 거의 없어서 중국이랑 만약에 배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이 배 생산력이 뭐 100배 이상 차이 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뭐 미국은 그러니까 배 이거를 1년에 한 대 만들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생산 시설도 지금 미국에 없기 때문에 이 보잉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지금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뭐 원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을 미국으로 지금 리쇼어링해서 다시 갖고 오면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생산량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성공을 할까? 뭐 중국이 미국의 말을 잘 들어서 이제 생산을 적게 하고 뭐 미국님 말대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뭐 제조업을 다시 키운다? 이것도 이미 지금 미국 사람들이 고임금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이 적응됐고,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발생이 됐는데, 이제 다시 또 제조업을 그 밑단계 제조업 산업을 키울 수가 있을까? 이 머리가 다 굳어져 있는데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게 미국 채권을 더 많이 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호소인. 그래서 미국 채권을 과연 중국이 사줄까요? 저는 안 사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안 사줄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틱톡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한다. 틱톡을 팔아라, 미국에.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해드릴까? 틱톡을 왜 또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틱톡이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죠.
미국의 20, 30대 세대에서도 정말 센세이션하게 하고 있고요. 네,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이 정치적인 이런 이쪽에서도 틱톡을 인수해서 미국의 힘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틱톡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틱톡이 전 세계에 뭐 쇼폼이죠. 쇼폼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도 지금 센세이션하게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는데 과연 중국을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무섭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무섭고 미국이 그런 거를 계속 견제하는 것도 뭐 재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탁을,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과연 중국이 들어줄까? 그거는 나는 아니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점점 무서워지는 게, 이게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늦춰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5나노 반도체 개발이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나 나우라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기만의 DUV 노광 장비죠. 노광 장비 ASML의 이 노광 장비를 수입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국의 이런 EUV 장비를 만들어내서 이제는 5나노까지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5년 뒤에는 더 많은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오겠다. 진짜 무섭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연구 인력을 여기에 쏟아붓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빠르게 나오고, 물론 미국이나 다른 기타 유럽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반도체 선진국들이 이 기술은 더 발전돼 있지만 이 따라오는 속도가, 중국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이런 발전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에서 6세대 전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드론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 무서운 게 새로운 초음속 드론이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성이 F-22를 능가한다고 이렇게 나왔다. 물론 중국의 연구지만 이런 테스트에서 초음속 드론이 F-22보다 빠르게 더 나왔다. 공기 역학적 효율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만큼 계속 따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도 유연하게 기동할 수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도전이 된다. 그래서 진짜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중국의 기술이 무서워지고 있고요. 이 생산력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 조선 생산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신트에 따르면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23년 말에 240개에서 250개의 이 전투기죠. 전투기 J-20, 그러니까 중국의 J-20이 생산이 됐다. 그래서 1, 2월에 4대, 그리고 J-20이 생산됨, 그리고 올해는 100대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보름도 안 된 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계약금 제로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이런 농담도 있지만 진짜 이 전투기 생산량도 중국이 엄청나지고 있고, 그다음에 슈카월드나 이런 데서 다뤄드렸는데 조선소가 지금 미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 만드는 이런 생산량, 이 함대나 이런 만드는 생산량도 중국이 어마어마하다. 이 생산량, 이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봤었는데 자동화된 이 미사일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일주일에 1000개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런 생산력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3600개에서 3800개라고 하는데, 야, 그거를 1000개를 일주일 만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무섭다. 중국의 이 계속 팽창이 무서워지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거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둘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서로 제국이 커지다 보면은 언제 한번 붙을 수가 있는데 그게 참 무섭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있잖아요. 달러나 위안화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안으로 금도 괜찮을 것 같다. 금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 탤런트 뉴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전고체 배터리 720 밀도의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인상적이긴 하지만은 이 양산이 중요하잖아요. 양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 전고체 만든다 이렇게 예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싸게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제 끝난 겁니다. 전기차 뭐라고 해야죠? 전기차 이 만약에 720 밀도를 나온다고 하면은 몇 킬로 갈까요? 이게 뭐 2000, 3000킬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충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죠. 충전도 엄청나게 빠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름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전기차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 꿈일 뿐이고 아직은 나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예상을 제가 왜 하냐면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는 바닥을 찍고 이 가까이서 보면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 더 떨어질 이런 상황이 없다. 많이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슬라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주식이나 투자하시는데 좀 특히나 테슬라나 차이나 전기차가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